영국의 드래곤파이어 레이저 시스템이 드론을 무력화시켰을 수 있습니다. 미사일, 어망, 제밍 시스템은 잊으세요. 이 무기는 목표물을 하늘에서 조용하고 즉시, 그리고 단 한 발에 13파운드로 녹여버립니다. 드론이 전선을 지배하는 전쟁에서 매일 밤마다 드래곤파이어는 판도를 뒤집습니다. 탄약이 떨어지지 않고 빗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험 이후 영국 국방부는 지금 이 무기를 생산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드래곤파이어는 단순 시제품이 아니라 국내 제작 무기로 현대 전장의 드론 대응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이 실제로 무엇인지, 왜 이렇게 강력한지, 그리고 왜 악몽이 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드론 전쟁에서 말이죠. 앞으로 이 국산 무기는 영국은 물론 전 세계의 대드론 전쟁을 혁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저 무기가 드론에 효과적인 이유와 드래곤파이어가 세계 레이저 무기 시스템에서 어떤 위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드래곤파이어 시스템의 최신 성공적인 시험 이후 영국 국방부는 방산업체 MBDA UK와 4억 2천만 파운드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 해당 업체는 시스템 개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으며 2년 이내에 여러 대의 영국형 45형 구축함에 이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 계약 발표에서 영국 국방 대비 산업장관 루크 폴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출력 레이저는 우리 영국 해군이 나토 내에서 혁신의 최전선에 서게 할 것이며 새로운 위협의 시대에 영국과 동맹국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최첨단 역량을 제공할 것입니다. 테스트 동안 드래곤파이어는 스코틀랜드의 헤브리디스 사격장에서 포뮬러1 레이싱카에 2배인 시속 400마일로 비행하는 드론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정밀하게 드론들을 격추시켰습니다. 이 시스템은 예정보다 무려 5년이나 앞서 예산 내에서 제공될 것으로 보이는 최신 성공적인 시험입니다. 예산과 개발 초과가 너무나 흔한 이 시대에선 거의 들어본 적 없는 일입니다. 드래곤파이어는 영국 국방부를 대표하여 국방과학기술연구소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Laboratory가 주도하고 있으며 산업 파트너인 MBDA 러나르도 그리고 키네틱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17년에 영국 국방부 수석과학자문위원 연구 프로그램에서 약 3억 9,700만 파운드의 초기 지원금을 받아 LDEWS의 역량을 선보이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약 1억 3,200만 파운드가 산업 파트너들과 공동 투자되어 기술이 더 발전했습니다. 2022년 말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Laboratory 항구와 사거리에서 정지된 표적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시험이 공개되었습니다. 드래곤파이어가 10월에 첫 고출력 발사를 완료하기 전에 이미 그해 7월에 헤브리디스 사격장에서 저출력 추적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1월 이 프로그램은 공중 표적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고출력 사격에 성공하며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이후 2024년 내내 추가 시험이 계속되며 시스템 성능을 검증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성공적인 시연 이후에 드래곤파이어가 영국 구축함에 공식적으로 탑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드래곤파이어는 유럽에서 제작된 최초의 레이저 지향 에너지 무기 시스템, 즉 LDEW가 실제로 배치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 첫 LDEW나 유럽 유일의 LDEW는 아니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래도 이 시스템이 전적으로 영국 내에서 현지 부품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국의 대단한 성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말하면 드래곤파이어는 도핑된 유리 섬유 다발과 빔 결합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고체 레이저 무기입니다. 영국에서 설계된 이 무기는 빔에 있는 3개의 계구부를 이용해 위협을 탐색, 감지, 평가합니다. 감독님, 드래곤파이어는 처음에 외부 센서, 보통 레이더에 의해 표적에 지정되며 이 센서가 경로 추적 데이터를 제공해 시스템이 표적 방향으로 조준하게 한 뒤 정밀한 시각 추적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 싼 간경처럼 첫 번째 계구부들이 넓은 지역을 스캔하여 위협, 특히 드론을 탐지합니다. 잠재적인 위협을 식별한 후 장치는 두 번째 중간 거리 계구부를 통해 표적을 더 자세히 관찰합니다. 빔 디렉터는 망원경처럼 보이며 마지막 계구부도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위협이 정확하게 식별되고 조준이 완료되면 레이저가 발사됩니다. 레이저 소스는 원시 전력을 압축해서 생성됩니다. 강력한 빔을 하드웨어와 알고리즘을 사용해
집중하고 안정화시키며 모든 에너지가 목표물에 정확히 도달하도록 빔을 조준합니다. 빔 조종에는 고속 이동 거울인 FMM이 사용됩니다. 고속 카메라와 첨단 알고리즘이 결합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빔이 정확히 목표물에 초점을 맞추도록 거울을 빠르게 조정합니다. 제어는 매우 정밀해야 합니다. 거울 위치를 조금만 조정해도 빔이 장착 지점에서 멀리까지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레이저 에너지로 인해 거울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방위산업체 러나르도는 특수 소재를 선택하고 저흡수 코팅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MBDA는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지휘 및 통제 시스템을 공급하고 미사일 포트폴리오에서 얻은 전문 지식과 첨단 영상 처리 및 추적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키네틱은 광섬유 증폭기, 러나르도는 빔 디렉터를 제작했습니다. 키네틱은 시험장에서 이 시스템을 실제 바다와 예측 불가능한 적의 궤적을 여러 번 시뮬레이션하며 테스트했습니다. 특히 고속 드론을 상대하는 데 있어 영국 해군의 전력에 큰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분명합니다. 드래곤파이어 계약은 영국 방위산업, 특히 이 시스템이 주로 제작될 스코틀랜드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더글라스 알렉산더 스코틀랜드 장관은 드래곤파이어가 스코틀랜드 방위산업에 이익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지역에 숙련된 일자리와 경제 성장이 기대되며 영국 해군은 590개의 일자리가 창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리스 앨럼 MBTA 영국 지사장은 이번 계약이 큰 이정표라고 말하며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하면 지금 당장 필요한 해군들에게 혁신적인 역량을 제공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시 바이퍼 미사일에 의존하고 있는 영국의 대링급 45형 구축함에 확실히 새로운 차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2023년 12월과 2025년 초 영국이 홍해에서 예멘 후티 반군과 교전할 때 보여준 것처럼 탑재된 30mm 기관포 소화기, 그리고 공중 위협에 대응하는 팔랑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바이퍼 미사일은 이란제 또는 이란 영향을 받은 드론을 격추하는데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한 발이 1300만 파운드가 넘기 때문에 수천 달러짜리 드론 격추에 쓰기엔 비현실적입니다. 긴급 상황이 아니면 말이죠. 캐논과 팔랑스 시스템도 효과적이지만 근거리에서 표적을 겨냥할 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위험이 따릅니다. 드래곤파이어는 두 문제를 모두 효과적으로 해결합니다. 사거리는 기밀입니다. 이 모듈은 모든 표적을 1파운드 동전 크기로 정밀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름 1인치 미만 크기로 0.6마일 거리에서도 엔진 소음이나 연기 없이 명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신 실험에서 관찰된 바에 따르면 이 레이저는 드론의 속도를 보정하며 실시간으로 조정해 10초도 안 되어 공중에서 드론을 명중시킵니다. 레이저 빔은 자폭 드론이 공격거리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드론의 기체를 녹여버립니다. 이제 드래곤을 언리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나 후티 같은 집단이 드론 군집을 쓰는 주요 이점 중 하나는 이를 격추하는 비용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경우 방공 무기 비축분이 빠르게 소모되어 드론으로 방어가 약해진 틈을 타 더 비싸고 대형 탄두를 가진 미사일이 침투할 수 있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드론의 시바이퍼 같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과 달리 방공망을 압도하고 소모시키기 위해 미끼 드론을 대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래곤파이어는 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국방부는 이 무기를 한 번 발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한 발당 약 13파운드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수만 달러짜리 무기를 격추시키기 위해 수십만 달러, 심지어 100만 달러 이상을 쓰던 상황에서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게 됩니다. 드래곤파이어가 제공하는 또 다른 주요 이점은 이론적으로 무한한 탄약입니다. 이 무기는 탄창이나 재장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충분한 전력과 냉각만 확보된다면 저렴하게, 정확하게, 매우 파괴적으로, 그리고 무한정 계속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래곤파이어가 일부 경쟁자들보다 훨씬 앞서 있을 수 있는 한 가지 분야는 수평선 너머 추적 능력입니다. 보통 LDW의 한계 중 하나는 레이저가 직선으로 이동해 지구 공률로 인해 가판에서 가시거리가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드래곤파이어는 함선, 항공기, 원거리 네트워크 레이더와 연동해 수평선 너머를 감시하고 보이지 않는 적 표적도 탐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최신 실험 결과 드래곤파이어는 임무를 쉽게 수행했으며
이는 초기 시제품의 실험실 실패에 비해 지향성 에너지 무기의 발전을 보여줍니다. 2021년 탈리스가 주도하고 브리티시 에로스페이스 시스템즈, 제스 다이내믹스, 비전사 CEIPG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영국 해군을 위한 첨단 시제품을 제작하는 프로젝트 트레이시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2023년에 타입 23 프리기탐에서 레이서 다이렉티드 에너지 웨폰 실험을 실시하는 것이었지만 이는 기술 성숙도가 부족하고 드래곤파이어와 같은 다른 프로그램의 자금을 재배분하기 위해 결국 중단되었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영국이 해군용 LDEW를 배치하는 첫 번째 유럽 국가일 수는 있지만 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군대가 미래의 핵심 무기로 LDEW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LDEW는 전자 재민권, 미사일, 요격 드론과 같은 기존의 운동에너지 무기보다 몇 가지 중요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발사당 비용이 매우 저렴하며 특히 미사일과 비교했을 때 그렇고 사용 횟수에도 훨씬 적은 제약이 있습니다. 재장전해야 할 탄창이 없습니다. 전력과 냉각만 제공된다면 이론적으로 하늘에 표적이 남아있는 한 계속 발사할 수 있습니다. 더 전통적인 무기와 달리 LDW는 또한 빛의 속도로 표적을 타격합니다. 즉, 거의 즉시 표적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드론 군집을 상대할 때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분당 최대 20발까지 발사할 수 있는 높은 교전 속도 덕분에 LDEW는 드론 군집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또한 매우 정밀하게 표적을 조준할 수 있어 운용자가 드론의 로터나 센서와 같은 특정 부위를 정확히 겨냥할 수 있습니다. 드론의 폭발 부위를 피해서 타격하는 능력은 특히 도심에서 드론 격추로 인한 부수적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드래곤파이어가 이런 능력을 갖췄는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일부 다른 레이서 다이렉티드 에너지 웨폰 시스템은 점진적 효과를 제공합니다. 운용자들은 레이저 조사 시간을 조절해서 예를 들어 모터나 배터리를 녹여 드론을 무력화시키거나 탄두를 조준해 드론을 불덩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무기들은 치명적, 비치명적으로 모두 조정 가능합니다. 드래곤파이어의 경쟁자들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대부분의 다른 무기 분야와 마찬가지로 레이서 디렉티드 에너지 웨폰 개발에서 상당한 격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2014년에 실험용 30kW 레이서 웨폰 시스템을 배치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구축함에 ANSEQ 에사 광학 눈부심 차당이 해군, 즉 Optical Dazzling Interdictor, 네이비 데드론 시스템도 배치했습니다. 150kW급 레이저 무기 시스템 시형이, 즉 LWSD는 2020년에 시험되었습니다. 그리고 60kW 괴너지 레이저와 통합 광학 눈부심 및 감시 시스템, 즉 헬리오스 시스템은 2022년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프레브람에 장착되었습니다. 미국은 또한 대함 미사일을 격퇴하기 위해 300kW 괴너지 레이저 대함 미사일 요격 프로그램, 즉 헬캡도 개발 중입니다. 영국의 노력은 필연적으로 더 작은 규모이지만 드래곤파이어는 50-100kW 범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은 여전히 영국의 독자적인 역량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무기의 전력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해군용 전력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같은 일부 지원 기술들은 영국과 미국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현재 자국에서 개발한 LDEW를 실전 배치하고 있는 다른 유일한 나토 회원국은 터키입니다. 하지만 2021년에 도입된 나자르 시스템은 드래곤파이어와 정확히 동일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나자르, 이 시스템은 목표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광학 및 전자광학 센서를 교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파괴적인 힘 없이도 유도 미사일이나 정찰 시스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해군 플랫폼에 탑재됩니다. 나자르는 감시 및 표적 지정 시스템으로부터 방어를 제공함으로써 터키의 해상 방어력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터키 관계자들은 나자르가 전자전 영역에서 작동하며 위협을 격추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밀 광에너지를 사용해 위협을 교란하고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터키에는 드래곤파이어와 더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알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기 교란과 괴너지 레이저 기술을 결합한 이중 모드 시스템입니다. 로켓산이 2019년 공개한 이 시스템은 주로 드론, 특히 무인 항공기 군집 대응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레이저 보드는 약 500m 거리에서 표적을 파괴하고
전자기 모드는 그 2배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최대 4,000m에서 드론 군집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는 주로 지상 무기로 자체 동력 사륜 차량에 탑재되어 운용됩니다. 고정형 변형은 해상 방어를 위해 선박이나 해안 기지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ACLA는 3,300피트 거리에서 0.3인치의 정확도로 표적을 추적할 수 있으며 시속 93마일까지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무기는 리비아에서 윙룸 이 무인기를 파괴하는 데 사용됐으며 차량 탑재 전투 레이저가 전쟁에서 처음 쓰인 사례일 수 있습니다. 호주 역시 EOS 아폴로 헬이라는 LDEW를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100kW의 출력으로 드래곤 파이어와 비슷하며 150kW까지 확장할 수 있고 운송을 위해 컨테이너화되어 있습니다. EOS 티타나 시스템은 주로 지상 표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폴로 헬을 레이더 및 지휘 통제 능력과 결합하여 드론 대응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강력한 군사 동맹국과 밀접하게 연관된 또 다른 LDDW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빔입니다. 아직 완전히 실전 배치되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작전 배치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스템입니다. 라파엘 첨단 방위 시스템과 LPIT 시스템이 공동으로 개발한 아이언빔은 100kW의 괴너지 출력을 제공하며 로켓, 박격포, 드론을 요격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다층 아이언 드론을 보완하는 비용 효율적 대량 대응 보조 수단입니다. 에로와 데이비드 슬링 방공 시스템 아이언빔은 아이언돔 시스템과 연계해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이언돔은 효과적이지만 타미르 요격 미사일에 의존합니다. 요격 미사일 한 발 비용은 약 4만 달러입니다. 각 아이언빔은 그 비용을 한 발당 약 3달러로 대폭 줄여 사실상 거의 0에 가까운 비용으로 요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영국의 옛 식민지이자 위임 통치령이었던 인도도 LDWC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영국처럼 인도도 2017년부터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적극 개발해 왔습니다. 인도 괴너지 시스템 및 과학센터 CHESS와 레이저 과학기술센터 라스텍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두르가이는 100kW급 레이저로 육상, 공중, 해상에서 위협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초기 1kW 프로토타입 은 근거리에서 금속판을 성공적으로 타격했으며 이후 출력 확장, 빔 정확도, 내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다연격에서 운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육군 차량, 해군 함정, 항공 플랫폼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인도는 또한 최대 124마일 떨어진 고속 미사일과 드론을 타격할 수 있는 더 강력한 30kW 수리아 레이저를 성공적으로 시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과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이 지역의 레이저 디렉티드 에너지 웨폰 선두주자인 중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양국 모두 군사 투자와 가속화된 기술 개발을 통해 실제 방위에 필요한 실용적인 시스템을 배치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2024년 방위 전시회에서 전자전 차량에 탑재된 10kW급 레이저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드래곤 파이어보다 출력이 4배 낮지만 이 무기는 전술 상황에서 소형 드론, 감시 장비, 센서 등을 격추하는 데 특화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트럭 탑재 무기로 존재하지만 일본은 이를 해군과 공군 기지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이미 블록1 대공 레이저 시스템을 공개했으며 발사당 비용이 150원에 불과합니다. 이 시스템은 주로 인구 밀집 지역이나 분쟁 지역에서의 근거리 방어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조용하고 스텔스와 호환되며 열 신호가 낮아 제론과 같은 소형 드론이나 채공 탄약을 요격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중국의 레이저 다이렉티드 에너지 웨폰 사용은 최소 200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미국 위성을 레이저로 눈멀게 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이 30-100kW급 레이저 시스템 인사일런트 헌터를 광범위하게 배치했습니다. 원래는 차량에 탑재되었지만 이제는 드론 방어와 경장갑 차량 무력화를 위해 071형 상륙함에도 배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일런트 헌터, 즉 적어도 레이저 방어 시스템 Low Altitude Laser Defense System 외에도 중국 군수 산업은 지향성 에너지 분야에 계속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 센서를 교란하거나 심지어 적 미사일의 비행 중
유도 장치를 무력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이 분야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페리스벳 시스템은 2018년에 도입된 대위성 레이저 시스템으로 사거리가 약 200km에서 110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위성 감시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위성 및 적어도 궤도의 센서 교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초무기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말대로 작동한다면요. 페리스벳은 러시아와 나토 간 대규모 전쟁 시 전력 균형을 크게 맞출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동안 러시아는 또한 자디라 LDEW를 배치하여 지상 전술 분야로 확장했으며 이 무기는 소형 무인 항공기를 무력화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자들은 이 시스템을 드론이 넘쳐나는 환경에서 미사일 기반 방어 체계에 비해 빠르게 대응하고 비용이 저렴한 대안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장비를 자주 파괴하고 그 장비가 종종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2024년 10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배치한 중국 사일런트 헌터에 대한 보고가 나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국 LDEW는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드문 공개 설교 때 그를 보호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자체적으로 개발한 트리주, 즉 트라이던트 LDEW를 주로 러시아의 야간 제로 무인기 군집을 대응하기 위해 개발하고 배치했습니다. 드래곤파이어처럼 이 무기는 드론의 핵심 부품을 가열해 파괴하며 빛의 속도로 이동해 거의 즉각적으로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발사하는데 몇 달러밖에 들지 않습니다. 영국이 유럽 최초로 LDEW를 배치했지만 다른 나라들도 빠르게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것은 프랜시스 실라스가 이끄는 범유럽 프로젝트인 Tactical Advanced Laser Optical System, 즉 전술 고급 레이저 광학 시스템입니다. 영국 키네틱, MPDA, 이탈리아 러나르도 등 16개 파트너가 참여하는 이 프로젝트는 100kW 이상 유럽산 레이저 무기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MBDA는 독일 라인메탈과 함께 라인메탈 해군 시형이 Laser Directed Energy Weapon 도 개발 중입니다. 이 회사는 최근 독일의 해군용 레이저 무기 시연기를 인도했습니다. MBDA는 러나르도와 함께 경량 해군용 레이저 시스템도 개발 중이며 프랑스는 별도로 헬머 P 데드론 LDEW와 프랑스 해군용 레이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LDW가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데 이를 대응하기 위해 드론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뜻인가요? 드래곤파이어 같은 LDW가 드론이 등장한 만큼 빠르게 사라지게 만들 것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이점이 있지만 이러한 무기에는 여전히 상당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 무기들은 모든 기상에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성능은 안개, 비, 먼지, 연기 등으로 빔 산란 흡수 시 저하됩니다. 대부분의 LDW는 또한 조준을 위해 가시선이 필요하므로 장애물 뒤에 숨거나 지평선 아래로 비행하는 표적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드래곤파이어는 이미 지평선 넘어 표적을 타격해 기존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드래곤파이어는 지구 공률 위 표적도 추적 공격할 수 있지만 시야에 가려진 표적은 여전히 타격하지 못합니다. 더 강력한 레이서 다이렉티드 에너지 웨펀, 역시 빔 주변의 공기가 가열되면서 발생하는 열개화 현상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빔이 초점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미사일 위협을 정면에서 대응할 때 특히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 빔의 위치가 상당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론상으로는 650야드 거리에서 피를 녹일 수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아마도 기동하는 표적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교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교전을 위해 정밀한 추적과 몇 초 동안 표적의 빔을 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특히 불리한 기상 조건에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저빔은 반사되거나 열의 강한 표면을 가진 특정 재질에 대해서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이는 레이저빔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LDEW가 확산됨에 따라 적드론 제작자들이 대응책으로 점점 더 레이저 저항성 재료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연막 등 차폐물로 레이저 빔을 분산시킬 수 있지만 해군 전장에서는 활용이 제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저 시스템은 발사당 비용이 매우 저렴해서 장기적으로는 비용 효율적이지만 초기 개발 및 통합 비용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LDEW는 균형 있는 중간 지점입니다. 레이더 주파수 제머나 운동 요격기와 비교할 때 LDEW는 제머보다 정밀하고 포보다 지속 가능하지만
최대 효과를 위해 명확한 조건과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LDEW가 기존 무기를 완전히 대체하지 않습니다. 드래곤파이어는 영국의 기존 드론 방어책에 훌륭하게 추가된 무기이며 앞으로 더 많은 혁신을 촉진할 것이 분명합니다. 조금은 무서울 수도 있지만 흥미진진한 레이저 무기 세계의 최신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채널을 구독해서 놓치지 마세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